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워요. 아마 우리 채널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진 대표님은 뭐 최근 한 5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맞아요. 화장품주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 더 올라간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요? 딱 네. 그 세 가지가 세트예요. 그죠? 콤보처럼 맞아요. 따라다니는 네. 질문인데 일단은 왜 올랐는지는 이제 다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좀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수출 쪽이 너무나도 지금 데이터가 잘 찍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최근에는 중소기업 쪽에서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찍히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아까 이제 엔터사들은 왜 과연 블록들이 이때 나왔냐라는 것처럼 또 이때 공교롭게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이 시기에 최근에 이틀 전이었죠. 올리브영이 해외 입점한다는 소식이 또 한 번 불을 좀 꺾일만 하면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또 불을 지펴주고요. 꺾일만 하면 또 새로운 이슈가 붙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이 가성비가 좋고 그 트렌드 반영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도 여자이다 보니까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외국 화장품들은 대체적으로 좀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많고 또 외국 브랜드 저렴한 브랜드를 우리가 손쉽게 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브랜드들은 종류도 굉장히 많고 색조도 색깔이 남성분들은 모르실 텐데 분홍색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발색의 표현을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은 굉장히 여성들이 좋아하게끔 이 발색의 표현을 잘 해놨고요. 또 SNS가 발달을 하면서 화장 따라하기가 유행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특별히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를 들이지 않고 SNS를 통해서 선순환의 효과도 저는 되게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이제 올리브영 가면 외국인들이 명동 쪽 제가 자주 지나가요. 방송하느라고 정말 꽉 차 있는 모습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올리브영 이제 빅세일을 자주 하는데 저도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는 내가 뭘 사야 될까? 이번에 내가 뭘 사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고 이 세일 기간을 놓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SNS 보면 굳이 올리브영에서 홍보비 사용하지 않아도 본인의 그거를 SNS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올리브영 필수템 이런 영상이 쏟아져요. 근데 또 뷰도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들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화장품들이 좋은 이유가 원재료가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남길 수 있는 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이익 되게 잘 나오잖아요. 화장품 기업들. 이게 마진이 워낙 잘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지금 뭐 미국, 일본 이제 저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꽃을 더 필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드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기대감이 계속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단순히 한두 개 기업이 만약에 실적 좋게 나왔으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뜨겁게 관심을 갖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을 내보이는 기업마다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찐인가 보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진짜 잘 나가나 보다라는 확신을 거듭할 수 있는 모습들을 기업들이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뭐 수출 데이터 그리고 올리브영, 다이소에서도 가성비 화장품 인기 너무 좋고요.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의류 괜찮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의류 기업들이 화장품에 많이 뛰어들었더라고요. LF, 뭐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지금 화장품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무신사, 지그재그 이제 여성들은 의류 플랫폼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도 지금 뷰티 쪽에 눈을 돌렸는데 의류 대비해서 보관도 용이하고 재고에 대한 부분들 부담을 떠안는 것도 좀 괜찮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이 워낙 의류에 비해서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발을 내딘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스킨케어나 이쪽 매출을 봤을 때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괜찮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더 늘어날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경쟁 심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꽃을 피고 커져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까지는 이러한 기조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다음 실적 때도 화장품 주들은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따라잡기에는 좀 무섭죠. 그렇죠. 지금은 좀 저도 화장품 좋아하지만 막 무리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더 갑니다 하기에는 주가의 수준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기 때문에
다음 실적을 좀 준비하는 종목들 그리고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VT가 이렇게까지 더 올라갈 줄 알았으면 왜 그때 빨리 팔았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에서 루머가 있어서 장중에 뭐 하한가 근처까지도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온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요때 조금 공포를 느끼다 보니 과감하게 베팅을 많이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참 그때가 15,000원에서 가면 얼마나 더 가겠어 했지만 네 30,000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 있고 실리콘트로 보면 진짜 기가 찹니다. 네, 기가 차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나? 그런데 또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면 올라올 만큼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화장품주들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2년 전에 2차 전지 보면서 포모 현상에 시달린 것처럼 최근에 진짜 포모 현상에 시달리게 하는 주범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자 지은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지금 쫓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맞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 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순위. 네. 만약에 화장품 섹터가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나는 어떤 종목을 보겠다. 이 어떤 종목은 뭘까요? 지금 방금 이제 거기서 네. 정답이 나왔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저는 VT라는 종목이랑 VT?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리고 좀 덜 오른 종목에서 해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에이블 CNC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진 뷰티 같은 경우는 지금 선크림 시장에 또 선케어 쪽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미국에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뭐 자외선 타잔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쓰거든요. 이제 노화를 신경 쓰시는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일광욕이다 해가지고 선케어 제품을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 피부암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선크림 잘 발라야 돼요, 잘 발라야 돼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방한했던 미국인들이라든지 유럽 쪽 사람들이 올리브영 가면 많이 사는 게 선케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나라 이제 선케어 제품들이 시장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제 화장품 원료랑 제조 뭐 이런 거 하는데 판매도 하는데 여기서 FDA 승인을 받은 선크림에 대한 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진 뷰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사도 좀 좋고 하기 때문에 샤넬, 로레알 이런 기업들도 고객사 품고 있고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인디 브랜드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케어 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주가는 부담스럽죠. 그쵸. 상당히. 그렇죠. 네,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눌리면 진짜 좀 괜찮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FDA 승인을 받아야지 또 미국에서는 신뢰도 높아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선진 뷰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 저는 앞으로 선케어 시장 그리고 뭐 2분기, 3분기 때도 혹시라도 눌림이 나온다 한다면 더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VT는 이제 니들샷을 저도 사용을 하고 있기 뭐합니까? 때문에 네, 여기 또 퇴근길에 구매하셨던 분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사기도 어려울 텐데 요새 여전히. 맞아요. 이게 되게 중독성이 있는 게 엄청 효과가 좋은 건 아닌데요. 안 사자니 좀 아쉬운 그런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재구매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화장품인 것 같고, 이제 아시는 분이 일본 쪽에 이제 갔는데, VT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이 이제 일본의 현지 법인 설립과 같이 해서 앞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확장세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VT 좀 보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접근성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은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을 가지 않는 이상 참 이게 우리가 접하기가 좀 만나기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네. 그런데 다이소, 올리브영 여기에 이제 판촉 활동을 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보고 제가 VT 제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돈독이 바짝 올랐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300샷, 뭐 맞아요. 600샷, 1200샷, 뭐 100샷 샷별로. 이렇게 샷별로 나눠 놓으면 100샷을 썼던 사람들은 당연히 1200까지 쓸 수밖에 하죠. 없을 것 하죠. 같고 300부터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고사양의 어떤 샷을 쓰셨던 분들도 지금 나한테는 너무 과하니까 오늘은 좀 가벼운 걸 써볼까? 100샷을 한번 써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보면서 이 매출 구조를 정말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조정이 나오면 참 사려고 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안 이제 나와요.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보는 화장품 섹터에서 에이블 CNC는 없었습니다. 그쵸. 근데 방금 지금 대표님이 에이블 CNC를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야기하실 때 제가 에이블 CNC를 찾아봤더니 역시 이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저점에서 만약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하면 에이블 CNC도 좋을 것 같은데 에이블 CNC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미샤입니다. 미샤구나. 네, 에이블 CNC는 미샤 그리고 어퓨라는 브랜드가 이제 대표 브랜드인데 미샤는 워낙 아시죠? 그쵸. 남성분들도 모르시는 맞아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저가 화장품 막 3,300원 화장품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밀었던 회사인데 여전히 미샤는 순항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구매층 중에서도 매니아층이 좀 그나마 두텁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판매가 나쁘지 않았고 이 에이블 CNC에서 지금 좀 더 주력하는 건 이제 어퓨라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저가 브랜드거든요. 근데 요즘 10대 여성들도 10대 청소년들 화장 엄청 많이 하는데 이 제품 어퓨의 제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제 클렌징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퓨 제품 써봤거든요. 궁금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성능이 괜찮을까 효능이 있을까라고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블 CNC는 지금 어퓨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올리브영에 또 온라인몰에 입점을 해요. 특히 이 볼터치. 저 오늘 하고 왔는데 에이블 CNC 건 아니지만 볼터치 여성들이 이제 생기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화장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볼터치 제품이 또 올리브영에 입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모멘텀도 살아있고 1분기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차트적인 거 안 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차트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토니모리, 클리오 이런 기업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 연동이 돼서 제품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시세 연속성을 좀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에이블 CNC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저는 상장한 기업의 이름 삐아를 보고 이건 뭐 하는 기업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삐아도 지금 상한가를 가고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지금 시장에서 미샤를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어퓨어라고 하는 브랜드에 좀 힘을 주고 있는 에이블 CNC도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에 드는 상황. 저도 이제 화장품주 안에서 지금 탑티어를 좀 골라오려고 정말 많은 종목군들을 봤는데 뭐 VT, 실리콘투 다 좋죠. 다 좋은데 제 돈 주고 너 그럼 지금 살래? 그러면 저는 못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돈 주고 만약에 살 수 있는 종목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 네오팜이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좀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네오팜은 완벽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어떤 제품이 아동용, 성인용 아토피 케어 이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주 좋아요, 되게. 제품이고 이제는 서브로 여기도 이제 선케어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 제품을 만드는데 선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의 판로를 확보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VT 실리콘2 기업 좋은 건 알지만 그 가격에 사서 더 비싸게 팔 자신이 없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네오팜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화장품주들의 이제 가장 공통된 어떤 매출 비중 포션이 많은 쪽은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큰 고객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잖아요. 실리콘투도 그리고 VT도 마찬가지고 미국 혹은 일본 혹은 이제 유럽인데 지금 네오팜의 어떻게 보면 연간 매출 추이를 보면 미국의 성장세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세.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중국이 새롭게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네오팜이 만드는 제품에 이제 유아 아동용 제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저출산 관련주하고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엄청나게 강할 때는 이렇게 곁다리들을 많이 짚은 기업들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업들이 가격적인 어떤 부담이라든지 밸류의 부담이 생길 때는 이렇게 어느 쪽이라도 걸면 걸리는 종목이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저출산 관련주가 만약 이번 주 후반 혹은 다음 주에 움직인다면 저는 네오팜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이제 테마를 볼 때 뭐 수급이라든지 차트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히스토리를 알고 매매를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매매를 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맞아.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매매를 하면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걸 단순히 그냥 수급만 보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할 경우에 2% 3% 수익 보려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오팜을 가져온 거고 지금 전체 제품에서 지금 늘어나는 포션 어디 쪽에서 지금 많이 늘어나냐 봤더니 결국에는 이 스킨케어 쪽에 대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그럼 새로운 제품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들어오는 게 바로 선케어 제품으로 지금 이 미국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조금만 늘어나는 것을 다음 분기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네. 저는 다른 화장품주 못지않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선크림 제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팔고 싶다고 못 팝니다. 맞아요.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기술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받는 것이라서 저는 미국의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어떻게 보면 네오팜이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계속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무난합니다. 네,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단 저항이 28,000원, 29,000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저는 기술적으로도 뭐 37,000원, 4만원대까지 어떤 기술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화장품주 너무 쫓아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오히려 그냥 이러한 쪽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화장품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만약 여기서 더 안 가면 한 2주 뒤쯤에 저하고 이준 대표님이 경제 채널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듣는 종목 상담 중에 기업들이 화장품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저 얼마에 샀는데 이거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라서 저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